정책은 뭐 많은데요. 이 뭐 GTX가 이렇게 이제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기사들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일정이 중요해요. GTX A는 24년 개통이 됐고 이제 뭐 3월 개통이 됐잖아요. 수서 동탄 개통이 됐고 28년에 서울역 수서, GTX B는 3월 7일 착공했고 2030년 개통 목표, GTX C는 1월 25일 착공, 28년 개통 목표인데 여기가 지금 GTX A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금 호재인지 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B랑 C 지역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GTX A에 대해서 알려면 그 크로스 레일이라는 영국판 GTX 요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15분 정도 도심으로 가는 기간이 단축이 되니까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런데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도심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한 50분씩 단축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이제 평균 10.2%쯤 올랐대요. 근데 이제 GTX에 까시는 분들이 까시는 게 뭐냐면, 이거 너무 깊다. 예. 왜냐면 이게 이제 GTX가 서울 지하철이랑 좀 다른 게, 서울의 일반 지하철이랑 다른 게, 이게 일반 지하철이면 여기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GTX 시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수서 동탄이 이게 글씨 수서 동탄이 20분, 배차 간격이 뭐 15분이래요 출퇴근 시에. 그 다음에 통근 시, 그러니까 평상시에 20분 뭐 이렇게 되고, 회차 횟수가 뭐 60횟수, 그 다음에 뭐 100에서 뭐 180까지 이렇게 이 정도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그 승강장까지의 이제 거리가 문제가 된다는데, 이 승강장에서 개찰구까지 7분쯤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7분 정도면은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수서역 개찰구에서 동탄역 개찰구까지 하면은 이렇게 하면 7분 플러스 20분 플러스 7분 하면은 34분. 수서에서 동탄까지 34분 걸리면은 이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이미 뭐 10,000명이 탔다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GTX A, B, C 요거는 뭐 보시면은 수서 동탄이 뭐 19분, 운정 서울이 20분, 뭐 인천 서울이 30분, 뭐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시간을 보시면 60분, 50분, 65분, 뭐 52분 뭐 이렇게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게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디가 호재냐? 먼 데일수록 호재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상록수 같은 경우는 이 수원 가는 거에 비해서 회차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하고 하셔야 돼. 근데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것보단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금도 보시면 뭐 수서 동탄이 4,450원이고 뭐 이 정도는 그 비싼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이렇게 다 할인도 되죠. 어린이 반값, 뭐 경로 30% 할인 뭐 이래갖고 4,500원 정도면은 좀 비싼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이 뭐 강북 뭐 대개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뭐 사업성 지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핵심만 보면 뭐 역세권 준주거까지 종상향해서 뭐 500%까지 된다 그러고, 사업성 보전계수 도입해갖고 이게 이제 허용 용적률에다가 기존이 20%면은 40% 더해준다. 이런 2배 더해준다 이 뜻이고, 현황 용적률 인정은 현재 용적률이 막 260%, 300%돼 있는데도 그걸 인정해주고 용적률을 이제 올려주겠다 이 뜻이고요. 공공기업 부담 안 하는 말 그대로 공공기업 하는 걸 부담 완화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업성 증가해주겠다 이거고,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뭐 확대해주겠다 이 뜻이고, 뭐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은 이거 기간 단축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이거는 뭐 조합들이 초반에 돈이 없잖아요. 추진이도 그분들한테 빌려줄 돈을 늘리겠다는 뜻이고,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은 뭐 갈등에 대해서 뭐 제로로 하겠다 이 뜻이고,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 건데, 공공기업 부담 안 한데 공공기업 부담을 15%에서 10% 완화하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건축물 계수 0.7에서 1.0으로 상향은 조합이 만약에 100억 주고 공사비 들여서 정부에 드리면은 얘네들이 이게 70억에 사줬는데 이거 이제 100억에 사주겠다 이거고,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 비현실화 이거는 조합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정부를 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에서 5억이 깡통이면은 얘네가 한 2억에서 2억 5천 주고 사는 건데 요걸 조금 올리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올리겠죠. 예. 올리면 이게 조합의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표적 과밀 단지 해갖고 용적률 245 해갖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뭐 이런 데가 호재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급지일수록 결국 호재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요거 뭐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요거는 뭐 분양 275에서 임대 25%에서 분양 285에서 임대 15%로 되는데 이 허용 용적률을 이제 2배로 하니까 예, 임대가 줄어들고 분양이 늘어난다 이 뜻입니다.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신생아 특례대출 요거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녀 있으신 분들은 꼭 사용하시고, 중도금 대출 불가하고 뭐 이런데 이거 체증식으로 하시고, 체증식으로 해야지 초반에 나가는 돈이 적어요. 예, 그래서 여기 뭐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이런 게 있는데 1년 거치하면은 1년 동안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체증식 상환 쓰시고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비아파트 여기서는 뭐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내면 되겠네.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심리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감정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주식이든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해야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이유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걸 통해 갖고 제가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제가 투자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해라, 이게 그 삼성 반도체의 신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부동산 사랑 이거는 이 결국은 부동산에 돈을 많이 태운다. 돈이 많아지면은 이게 제가 보니까 주식을 이제 많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나중에는 일정 자금을 이렇게 부동산에 많이 태우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역삼, 갤러리아 포레, 송파, 뭐 성북, 뭐 용산, 청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고, 이 부동산에 이제 보시면은 뭐 주택이 우리나라 자산의 52.6%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순금융 자산이 23.1%, 1.6%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이상 떨어지면은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이러면 규제책이 나와요. 근데 이 규제책이라는 게 공급을 감소시키는 규제책이면은 오히려 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사업성 증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투자하고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기농인데 유기농 조정이야 괜찮아 신경 끄고 추매나해 이거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제가 이 공개 라이브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약간 마음 같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비아파트 뭐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오늘도 거의 좀 100분 가까이 했는데 이제 4월입니다.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냐예요. 이게 진행이 되면은 공급이 나오겠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진행이 돼도 공급이 나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제 오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 저층 주공 같은 거에서 이렇게 고층으로 만들면 일반 분양 물량이 이만큼이 더 나와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중층이잖아요. 일반 분양 물량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순증이 적어요. 그러면 재개발은 어떠냐? 재개발도 문제가 이 단독 다가구를 너무 많이 신축업자님들이 부셔놔가지고 다 사업성이 줄어들었어요. 얘네도 뭐다? 순증이 적어요. 그 상태에서 한국 정권 대통령은 5년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밀었어요. 계속 물량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멸시를 해야 되고 입주라는 과정에서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 8월부터 텔레그램을 만든 이유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가시면은 이 다세대랑 단독 다가구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단독 다가구가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다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다? 재개발지에서도 선증 물량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다? 전세 가격이 더 오른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그럼 매매 가격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